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생사 기록.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은 내화물 및 충로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1963년에 설립됐습니다. 내화물은 고온, 고열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충로는 보일러나 가열로, 소각로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들을 생산 판매하는 게 포스코 퓨처엠의 시초였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사업 부문은 우선 내화물 제조와 로제 정비가 있는데, 로제 정비는 전로나 고로, 코크스로 등을 뜻하며 포스코의 포항, 광양제철소에 있는 로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부가 있고 침상, 피치코크스 제조 등 사업부가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은 2026년까지 양극재 39만 5천 톤, 음극재 11만 3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재 금속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 기존 계획 대비 생산 능력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기업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수익성 훼손에 따른 악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EV 산업의 성장세 회복과 2차 전지 소재 수요 증가세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것은 포스코 퓨처엠뿐 아니라 모든 배터리 기업들이 처한 업황의 상황인데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3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14억 원이 나와서 적자를 면했습니다. 연간 누적 영업이익은 420억 원으로 지지난해 2022년에 1659억 원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크게 쪼그라든 모습이고요. 그동안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분야에서 얼티엄 셀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적절한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견조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음극재는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 2026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EV향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음극재 적자폭 확대를 반영하면서 실적 전망치를 낮추면서 목표가를 내려잡겠다고 분석해 왔는데요. 앞으로 양음극재를 모두 안고 가기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겠냐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92%인데 재무 부담 가중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러한 재무 부담으로 인해서 음극재를 버리고 양극재만 선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장악하고 있는 흑연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거대한 보조금 살포와 낮은 인건비를 앞세워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산업들의 수출 시장을 싹쓸이하면서 갉아먹어 오고 있는데요. 음극재도 중국 여파로 인해서 올해 악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음극재 원료인 흑연 가격마저도 올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5주 연속 465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100달러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원재료를 음극재 생산에 투입하면서 원재료 가격 투입 시차 효과, 역내깅 효과가 발생해서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3분기 기준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부문 매출은 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4% 크게 감소했습니다. 음극재 부문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공장 가동률 역시 2022년 당시에 60%나 됐었는데 올해는 15% 수준으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 글로벌 10대 음극재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9곳은 역시나 전부 중국 기업이죠. 흑연은 어떤가요? 전체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흑연 시장에서는 중국이 92%에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극재 기준으로도 90%대 중국 점유율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유일의 음극재 생산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휘청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음극재 가격은 킬로그램당 4달러 초반대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산은 2.9달러 수준으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 국내 K 음극재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 흑연 음극재의 경우 수율 개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수율이 안정화되려면 최소 2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캐즘 여파로 무너진다면 요소수 대란처럼 공급망 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정부가 구매 보조금, 세액 공제, 전력 요금 감면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혼란으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당초 6년 후인 2030년 음극재 생산량을 지금보다 4배 늘린 37만 톤을 목표로 내놓았었는데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2026년까지 인조 흑연 생산 능력을 3만 8천 톤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도 캐즘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흑연도 음극재도 공급 과잉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전기차 수요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어렵죠. 그야말로 업황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악의 업황은 어디서 멈추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음극재 관련해서 전망이 여전히 어둡게 나오고 있죠. 지난 5월 나온 IRA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중국 등 해외 우려기관에서 조달한 광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가운데서도 흑연만은 2026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더라도 2026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그간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정제된 흑연 비중이 90%가 넘다 보니까 흑연 공급망을 단기간에 다변화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 흑연을 사용할 여지는 있지만 값싼 중국산 음극재와 계속해서 경쟁해야만 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인데요.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탈중국 기조가 더욱 거세지게 될 수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사업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중국산 흑연에 920% 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관세 부과가 포스코 퓨처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0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흑연 생산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활성 음극재 생산 업체는 국제무역위원회 등 두 연방기관에 중국 기업이 반덤핑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활성 음극재 생산업체 측이 음극재 산업은 중국의 악의적인 무역 관행으로 질식할 위기라면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음극재 산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흑연 수입량은 9만 1,000톤인데 이 가운데서 7만 톤이 중국산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의 920%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준다면 중국의 배터리 생산 비용이 급증하게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음극재가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이를 문제시해서 관세 부과나 공급망 퇴출로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국내 유일의 흑연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 이익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패권 다툼과 갈등을 파고들 수 있는 미국의 우방국, 동맹 국가이자 신뢰할 만한 공급망으로서 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곳곳에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 미국의 손을 잡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외교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 명확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중국의 택 갈아 끼우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한 군데 다른 국가로 우회해서 자국 제품을 미국으로 팔아넘기는 루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더 악랄하고 정교하게 이에 대한 검증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미국이 그런 입장인 만큼 우방국이냐 동맹국이냐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없는 게 확실하냐라는 그런 검증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수팀에서도 최근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와 광물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동맹국들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공산주의 중국발의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미국의 검증 작업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 특히 배터리 소재, 광물 관련 기업들에게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관세 제외 혜택에 반드시 한국이 포함돼야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탈피하는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간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의 탈중국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 등 광산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광물 공급망 확보를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전남 광양에 짓는 공장들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 시스템과 무인화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30년까지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신소재를 축으로 그룹 합산 매출액을 2배, 영업이익을 4배로 성장시켜 포스코 그룹 합산 시총 200조 원, 글로벌 초인류 소재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내년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여전히 미국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2025년 여전한 미국 시장 지배력이라는 분석에서 미국 EV 수요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종 고객사 GM이 연이은 EV 출시 계획을 내놓아서 포스코 퓨처엠의 출하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고객사들이 2026년 저가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단결정,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등 저가형 소재 양산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의 미드니켈 배터리 탑재 소식은 포스코 퓨처엠의 저가형 양극재 사업의 첫 성과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목했습니다. 실적 역시도 올해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내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 의견을 놓고 보면 올해 매출액 3조 7,850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을 저점으로 내년 매출액은 4조 7,493억 원, 영업이익 1,419억 원, 내후년 2026년에 매출액 5조 원 돌파, 영업이익 1,939억 원을 예상치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유럽보다는 미국에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내년 유럽 규제 강화에 따른 낙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은 유럽보다는 미국향 판매 비중이 높다면서 유럽발 낙수 효과는 경쟁사 대비 제한적이겠지만 2025년 3분기에는 양극재 판가와 수익성이 안정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듯 포스코 퓨처엠은 유럽보다는 미국 정책 변화와 미국의 수요 개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전구체도 본격화 채비 중인데요. 2025년부터 시작될 광양 전구체 공장은 순조로운 램프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2025년 혹은 2026년에 중국의 중웨이 신소재 CNGR, 이 기업은 글로벌 전구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중국의 중웨이 신소재와 손잡고 2025년 혹은 2026년에 포항 영일만 4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될 니켈 전구체 합작 공장이 건설 중인 상황인데요. 니켈 생산은 포스코 홀딩스와 중웨이 신소재가 6대4 지분으로 설립하는 포스코 CNGR 니켈 솔루션이 담당하게 되고요. 고순도 니켈을 활용해서 만들 전구체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과 중웨이 신소재가 2대8 지분 투자를 하는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가 생산하게 됩니다.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의 전구체 생산 능력은 연산 11만 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포퓨의 밸류에이션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예상 당기 순이익이 312억 원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4,4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300배에서 40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이 실적 고점을 치던 시기였는데요. 2023년 7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5분의 1토막이 났지만 실적이 더 나빠지고 또 2022년의 고점을 넘어서 2022년 당시에 어떤 실적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밸류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여기서 또 어디까지 더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밸류이기 때문에 빠르게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2022년 수준의 실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에 흔들림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음극재를 잃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캐즘의 파고 속에 음극재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포스코 퓨처엠, 생사 기로에 놓인 음극재가 미국의 덕을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유일 양음극재 동시 생산 기업이라는 프리미엄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향후 추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생사 기로에 놓인 음극재, 미국이 건져주나. 지금까지 저는 권미란이었습니다.